왕이 부장의 이런 행동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7월에 한 번, 지난 2017년에는 7월에 한 번, 2017년 그 탄핵이 한참일 때 2017년 1월 달에 송영길 등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이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이랑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촛불 시위가 한참이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유학생들 동원해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기가 우마오당이라는 거죠. 인터넷을 걔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인터넷을 평정을 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면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 3불 1한을 하겠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자 이런 주장을 한 그 송영길인데 이 사람은 정당법 개정안을 냈어요. 2017년 1월 달에. 만약에 이 지금의 추세대로 조선족이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조선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만 명,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 한 14만 5천 명, 합하면 한 25만 명 되는데 앞으로 25만 명이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50만 명이잖아요. 이 50만 명이 반씩 나눠가지고 국힘당에 25만 명 들어가고 민주당에 25만 명 들어가면 두 당의 대통령 후보를 누가 정하게 될까요? 중국 공산당이 정하는 겁니다. 이 50만 명이. 당시에 서독에서 발견된 동독 간첩이 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 총리 최측근 비서관 퀀터 기용 간첩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기자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 그 당시 민주당의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이 간첩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친북적인 활동으로 탈북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치인들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선에 개입 안 한 적이 없어요. 큰 유형으로 보면 직접 통치자가 전면에 나타나서 선거 개입하는 방법. 두 번째,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서 개입하는 방법. 세 번째로서는 여기에 잔입한 직파 간첩, 북한에 흡수된 간첩.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이들에 의해서 활동하는 동료 분자들의 우한, 선거 개입. 이렇게 크게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북한에 있으면 구의를 합니다. 분석합니다. 남한 정세를.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해서 김정은이 한테 보고해요. 요약해서 말하면 한국의 대선에는 북한이 정통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양으로 음으로 겸허하게 어떤 때는 대놓고 해왔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에 있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겠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올림픽 대회 때 신영복 선생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김여정이 앞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선언했어요. 이 신영복이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요. 북한에는 남조선 혁명 사족관이라는 비공개 사족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있냐? 남조선에서 혁명 활동을 한 북한의 간첩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여기는 정보기관 일꾼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신영복 초상이 있고 그 밑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 충지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 신영복 동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김대중에 대해서 김일성이가 92년도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당 작전부에 있을 때 어공열 부장한테 김대중이는 우리 돈을 먹고 우리 돈 북한 돈을 먹고 오랫동안 남조선에서 민주화 투쟁을 한 애국투사다고 말했어요. 이건 뭐냐? 내 하수인이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나의 혁명전사다. 이런 무서운 말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당 독재 북베트남이 민주주의 남베트남을 적화시킨 사건에 대해 짐실흐의 승리여서 희열흐를 느꼈었다. 라고 자서전 초판에서 회상하면서 반성의 표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선 토론 때 문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넘겼지만 초등학생의 국어 실력만으로도 짐실흐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무렵에 개정판을 내면서 그 부분을 삭제한 모양입니다.
아래는 개정되기 전의 원본 사진입니다. (6.25) 때 북한에 의해 통일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연을 하고 다니던 서울의 모 대학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지휘권까지 발동하는 난리를 펴가며 영장 청구조차 못하게 막은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과 법원이 법대로 결정하게 놔두지 않고 왜 굳이 저런 난리를 폈을까요? 그 당시의 대통령은 노무현,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습니다. 참고로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전방이 미군이 임계철선이라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택으로 내려보내도록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임계철선 전방에 미군을 배치하여 북한이 남침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전략. 이게 적의 장수한테 가서 자랑할 얘기인가요? 그리고는 다음 정권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신속하게 땅을 매입했고 현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진압하며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출처 법원 판결에 의해 공개된 국정원 보관 대화록 요약본 전문. 몇 년 전에 이석기라는 국회의원이 북한의 남침이 임박했으니 통신시설과 가스시설 등을 폭파할 계획을 토의하라고 추종자들에게 지시했다가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아 복역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요? 그랬다면 문재인 정부의 과거 사진 상조사이다. 내버려 뒀을 리가 없죠.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교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사가 북한의 남침이 임박했다고 판단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사람은 무슨 자신감인가요? 그런데 저런 역적을 문재인은 왜 굳이 가석방시켰을까요? 왜 굳이? 탈북민 뮤지컬 감독 정성산 씨가 유튜브에서 말하기를 북한의 간부들 교육 자료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에 대해 김정일 장군님이 잘 키워놓은 우리의 통일 일꾼 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니 몇 달 뒤의 영상에서는 고발당하면 제출하려고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일까요? 권력 유지를 위해 고모부와 이복형도 죽인 김정은이 추구하는 통일은 당연히 자기가 통치하는 통일일 것입니다. 그런 통일을 위한 일꾼이 임종석이라고요? 탈북민에게 변절자 새끼들이라고 욕했다는 당시의 국회의원 임수경이 차기 국회의원 후보에서 탈락하자 임종석이 보낸 문자가 언론에 촬영돼 공개됐는데 우리 통일운동에나 전념하자. 그 통일이 그런 통일이었나요? 임수경을 비례대표로 추천했던 인물도 임종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언론이 보도함. 임종석은 오래전부터 지적재산권료라는 명목으로 우리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세습 독재 정권의 나팔수인 조선중앙TV에 보내준 인물입니다. 굶어 죽는 동포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들을 착취하는 세습 독재 정권에 통치자금을 갖다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미국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남베트남도 평화협정을 맺은 후 2년 만에 공산화됐는데 문정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소리를 할까요? 심지어 어느 국제회의에서는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이 남한의 해구산을 제공할 수 있겠냐는 처분이 없는 질문을 적의 혈맹인 중국 측 인사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자동참전조약까지 맺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중국이 도와주기 때문인데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외교안보 특보를 몇 년간 계속 맡겼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김상곤은 한신대 교수 시절 다른 좌파 인사들과 함께 발표한 문건에서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했고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며 2005년 교수노조 위원장 때에도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국정원장 박지원은 북한이 만행을 저질러 북한 지원을 중단할 때마다 그래도 북한을 통 크게 지원하자고 늘 외쳤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안희정, 이재명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문재인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국정원장에 임명이 돼 문재인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인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감싸고 돌던 조국 전 장관도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에서 활동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좌파 정권의 소위 과거사 진상조사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건인데요. 조국은 그 활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사람을 굳이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해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고 학생운동을 하며 대학교 때 이 번제적 됐었다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집권 시기에 SNS를 통해 자신은 전향했지만 전향하지 않은 종북 주사파들이 마침내 국가 권력과 사회 각계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며 한탄에 썼습니다. 북핵과 ICBM이 체제보장용이라는 말은 북한이 핵으로 반격할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북한의 체제가 보장된다는 뜻인데요. 이는 곧 핵이 적화 통일용으로 사용돼도 북한이 핵으로 반격할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체제보장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적화 통일용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해 줄 거라고요? 북한이 핵으로 반격할 것을 미국이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북한의 핵과 ICBM은 체제 보장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체제 보장 효과조차 없다면 북한은 왜 수십 년간 지금까지도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심지어 배급을 제대로 못 주어 충성심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핵과 ICBM의 목을 메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을 침략하기는커녕 한반도 전쟁을 절대 원치 않고 있고 서울 불바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시로 엄청나게 얻어 터지면서도 자기네한테 포탄 한 발 쏘지 못하는 비굴한 겁쟁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더 잘 알고 있는데 북한이 체제 보장을 걱정한다고쇼? 북한이 미군 정찰기를 격추해 미군 3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얌전히 있어도 침략당할까봐 걱정하면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습니까? 미군 장교 도끼 살인, 푸에블로 납치, 청와대 습격, 박정혜 및 유경수 저격, KAL기 납치, 또 다른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천안함 및 서해 공격 등등 침략의 빌미가 되고도 남을 이런 만행들을 수시로 저질렀지만 미국과 우리는 비굴하게도 북한에 포탄 한 발 쏘지 못했습니다. 연평도 포격과 서해 교전 때는 서울 쪽으로 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에서 응수했던 것임.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이런 비굴함을 알기에 무지막지한 테러들을 마음 놓고 수시로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이야말로 침략을 불러 일으키고도 남을 엄청난 도발인데도 수십 년간 태연히 이를 감행한 것은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이 절대로 침략하지 못한다는, 아니, 핵시설만 폭격하는 것조차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체제 보장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놈들인데 수십 년간 막대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며 핵과 ICBM에 목을 매는 이유가 체제 보장 때문이라고쇼? 그리고 북한의 핵은 체제 보장용이라며 북한을 두둔해주는 내국노들이 북한의 핵 개발 계기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축출, 소련 붕괴와 할러, 한중 수교 등입니다. 그 이후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네를 보호해주지 않을까봐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의 사건들은 모두 1990년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5년에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6.25가 끝난 직후 한편으로는 핵 연구를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땅굴을 파기 시작했으니 핵은 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핵 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 핵 개발을 막으려는 소련과 갈등을 겪었다고 황장엽 씨와 소련 외교관이 증언을 했으며 1989년에는 반환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실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도 1990년 이후의 사건들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했다고쇼? 내국노들의 주장은 발생 순서로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왜곡 선동질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논리를 그대로 홍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김정일이 생전에 했던 말인데요. 적화통일 전쟁 시 미국의 개입을 막는 효과까지 고려하여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하였음을 확인해주는 이런 발언이 있는데도 내국노들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내국노들은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을 중간에 포기하기로 했었으며 확산방지 조약에도 가입했었고 사찰도 받았었다며 북한을 옹호하지만 사찰 도중에 사찰을 중단시켰으며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찰 당시 숨겨놓은 시설의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해당 시설을 납으로 차단했었다고 합니다. 포기할 것처럼 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겁을 먹고 핵을 개발한 것처럼 국회에서 떠들었는데요. 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훈련이었으며 2009년부터 김정은 참수작전이나 내짐 체인지, 북한을 점령하는 훈련 등을 수립하긴 했지만 북이 핵 완성을 선언한 지 4년 후에 뒤늦게 수립된 훈련들입니다. 핵 개발 시작 4년 후도 아니고 수십 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핵을 완성한 후로도 4년이나 지나서 수립된 훈련인데 그 훈련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쇼? 정말 터무니없는 악랄한 왜곡 선동질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 미국은 얻어터지고 보복조차 못하는 비굴한 겁쟁이라는 것을 북한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무슨 개소리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송영길은 북한의 만행으로 북한 지원을 중단할 때마다 북한을 계속 지원하자고 주장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북핵이 단순한 체제 보장용이라면 북한이 이유 없이 먼저 핵무기를 미국에 쏠 리는 만무한데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화성 15호가 발사됐을 때 세계 최강인 미국은 왜 코웃음치거나 개무시하지 않고 무력 훈련도 하고 하와이에선 대피 훈련도 했을까요? 초강력 경제 제재를 발동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이 동분서주하고 북핵이 단순한 체제 보장용이라면 북한이 이유 없이 먼저 핵무기를 미국에 쏠 리는 만무한데 핵 확산 방지 차원? 절대 아니라는 증거를 아예 제시하겠습니다. 북한을 침략하려 했는데 못하게 돼서? 절대 아니라는 증거를 아예 제시하겠습니다. 중동의 반미 단체나 국가에 판매할까봐? 절대 아니라는 증거를 아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